네, 통합과학 특강 주관지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3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에어백은 충돌하는 순간 충돌 시간을 늘려주어 운전자가 받을 충격력을 줄여준다.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예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에어백은 이제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량은 F 곱하기 T에서 이 시간을 늘려주게 되어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그런 원리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억, 대포포신의 길이를 길게 한다. 대포포신은 이제 FT에서 우리 T를 증가시키죠. 대포가 받는 힘을 받는 부분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원리이고요. 그다음 D는 글러브를 끼고 날아가는 공을 받는다. 글러브가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주어 충격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D는 번지점프를 할 때 늘어난 줄을 사용한다. 번지점프를 할 때 잘 늘어나지 않는 줄을 사용하면 힘을 받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어 굉장히 큰 충격력이 오게 되겠죠. 하지만 잘 늘어난 줄을 사용해서 우리가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게 되어 평균 힘의 크기를 줄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31번. 다음은 같은 충격량을 받을 때 힘이 받는 시간을 길게 하여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예이다. 잘못된 예는 이거 전 문제랑 똑같은 원리이죠. 그러면 1번. 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덜 아프다.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이 말이 곧 시간을 늘려준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번 맞는 예이고요. 2번. 손바닥을 회초리로 맞을 때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이 부분도 시간을 늘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보기이고. 3번. 자동차의 에어백은 당연히 맞는 보기이고. 4번.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은 깨지지만 방석이 떨어진 유리컵은 깨지지 않는다. 이 방석이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를 하게 해주어 충격력을 줄여서 컵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다음 5번.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여 그 자리에 정지할 때 천천히 달린 차가 빨리 달린 차보다 적은 힘을 받는다. 이건 천천히 달린 차가 빨리 달린 차보다 적은 힘을 받는 것은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량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겠죠. 천천히 달린 차는 운동량이 작게 돼서 결국 정지할 때까지 충격량도 적게 받고, 빨리 달린 차는 운동량이 크게 돼서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도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얘는 시간과는 관계없이 충격량의 크기가 크고 작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된 예시입니다. 32번. 그림은 빨대의 면봉을 잘라 입 가까이에 넣고 관을 불어 달리는 모습이다. 같은 굵기의 빨대를 다양한 길이로 잘라 같은 세기로 불었더니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면봉이 더 멀리 날아갔다. 이는 우리가 충격량은 다시 F 곱하기 T에서 이 관이 길어질수록 T가 커지기 때문에 충격량 또한 커지게 돼서 이 끝에서의 운동량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멀리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기억, 빨대가 길수록 면봉이 받은 충격량이 더 크다. 빨대가 길수록 이 시간이 커지게 돼서 충격량이 더 크다.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빨대가 길수록 면봉이 힘을 받는 시간이 더 길다. 맞는 보기이고. 디귿, 빨대가 길수록 면봉이 받는 힘이 더 크다. 힘은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다음은 빨대를 사용한 충격량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가. 빨대 A의 입 근처에 면봉을 넣고 강하게 불 때와 약하게 불 때 면봉이 날아가는 거리를 비교한다. 나는 A와 A를 반으로 자른 빨대 B의 입 근처에 면봉을 넣고 같은 세기로 불 때 면봉이 날아가는 거리를 비교한다. 실험 결과는 가에서 빨대를 부는 힘의 크기가 기억일수록 면봉이 더 멀리 날아간다. 이건 당연히 지금 힘의 크기가 클수록 면봉이 더 멀리 날아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FT에서 우리가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T는 건드리지 않고 F가 커지게 될수록 충격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면봉이 더 멀리 날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 니은. 두 번째 실험 결과, 나에서 빨대의 길이가 니은일수록 면봉이 더 멀리 날아간다. 이거 계속 했던 대로 길수록 멀리 날아가겠죠. 길수록 시간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은 작을수록이 적절하다. 기억 틀린 보기이고, 다음 니은, 가에서 면봉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강하게 불 때가 약하게 불 때보다 작다. 네, 이거는 맞는 보기이죠. 왜냐면 면봉을 강하게 불면 그만큼 면봉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길이를 빠르게 움직이면 이제 시간이 더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디귿, 포수가 야구공을 받을 때 팔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맞는 것은 실험 나와 같은 원리이다. 얘는 이제 시간을 길게 해줘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길게 한다는 것은 같은 원리이지만 우리가 나에서는 충격력은 변화를 주지 않고 충격량을 증가시킨 거이므로 다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4번. 다음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스포츠 기사이다. 기사가 굉장히 긴데 우리가 여기만 보겠습니다. 하지만부터 보고 있다까지. 하지만 32세의 땡땡땡은 근력을 향상시켜서 공의 속력의 변화량과 투구수를 굉장히 전성기 때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했더니 완봉승을 이루었다. 그리고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날 때 빨라진 공의 속력만큼 공의 처음 운동량이 공의 속력이 빨라질 만큼 공의 처음 운동량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 정지한 타자가 받을 충격량이 나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공이 빠를수록 당연히 정지한 타자는 그만큼 운동량의 변화를 더 줘야 칠 수 있기 때문에 충격량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 치기가 어려워진 것을 승리의 비결로 보고 있다. 그럼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투수가 공에 가한 힘의 크기가 클수록 기억은 커진다. 기억은 공의 속도의 변화량을 말하고, 우리가 공의 속도의 변화량은 이제 여기에 공의 질량만 곱해주게 되면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우리가 충격량이 클수록 공의 속도의 변화량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충격량은 FT인데 결국 투수가 공에 가한 힘의 크기가 클수록 충격량도 커지고 그러면 공의 속도의 변화량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이고, 니은, 투수가 공에 힘을 가한 시간과 기억은 관계가 없다. 힘을 가한 시간을 증가시키면 충격량도 커지므로 마찬가지로 공의 속력의 변화량도 커지게 되는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둘이 비례하게 되겠죠. 다음 디귿, 가와 다 모두 증가가 적절하다. 이거는 우리가 본 대로 맞는 얘기니까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물체의 충격으로 넘어가서 35번 문제. 그림 가안은 속력 V로 달리던 동일한 자동차가 각각 집더미와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 후 자동차는 모두 정지하며 자동차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크게 파손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 가와 나를 보게 되면 둘 다 동일한 속력 V로 달리던 자동차가 벽에 충돌해서 정지하게 되죠. 결국 우리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즉 충격량은 둘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크게 파손된 이유는 나에서는 우리가 FT가 동일할 때 얘는 T가 작게 되어 F가 커진 것이고 얘는 T를 늘려주어 F를 작게 받아. 그래서 가는 힘을 덜 받고 나는 힘을 더 받으니까 나가 더 크게 파손이 되겠죠. 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자동차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둘이 같게 되겠죠. 기억 틀린 보기이고, 니은,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짧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길게 되겠습니다. 디귿,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이건 맞는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고, 36번 문제. 그림 가나는 동일한 두 자동차가 같은 속력으로 달리다가 다른 물체에 충돌하여 정지할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충격량은 같고 충돌 시간은 나가보다 짧다. 이거 앞 문제랑 똑같은 문제이죠. 그러면 바로 보기 보게 되면 기억, 두 자동차의 운동량 변화량은 같다. 운동량 변화량 자체가 충격량을 의미하므로
충격량 같다고 나와있죠. 그러므로 기억 맞는 보기이고. 니은 자동차가 받는 힘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가가 충돌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힘은 더 작고 나는 충돌 시간이 짧기 때문에 힘이 크게 되겠죠. 힘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충돌할 때 자동차가 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벽이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우리 지금 주어와 이건 부사어지만 주어와 목적어 둘이 바뀐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둘의 힘의 크기는 서로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 37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림은 똑같은 달걀 A와 B가 같은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 그럼 단단한 바닥이 시간이 작게 되겠죠. 둘이 일단 충격량은 동일하고. 다시 충격량이 동일한 이유. 둘이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은 같은데, 왜냐하면 똑같은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므로 충돌하기 전 운동량이 같고 충돌한 후에는 무조건 정지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격량도 같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시 단단한 바닥은 힘을 받는 시간이 적음으로 F가 커지게 되고, 푹신한 방석은 힘을 받는 시간이 커지므로 F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힘을 많이 받은 달걀 쪽만 달걀이 깨지게 되고 힘을 적게 받은 달걀은 달걀이 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를 보면 기억 A가 받은 충격량이 B가 받은 충격량보다 더 크다. 둘이 같은 충격량을 받게 되고. 니은 B가 깨지지 않은 이유는 A보다 충돌 시간이 더 길어서 B가 받는 평균 힘이 더 작기 때문이다. 맞는 보기이죠. 그 다음 디귿 림트를 넘어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는 것은 B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릎을 구부리게 된다는 것은 충돌하는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서 우리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B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맞는 보기이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충격력 그래프 해석 문제 38번 같은 유리컵을 같은 높이에서 마룻바닥과 이불에 떨어뜨렸더니 마룻바닥에서는 유리컵이 깨지고 이불에서는 깨지지 않았다. 그래프는 마룻바닥과 이불에서 유리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힘이 작용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유리컵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그러면 당연히 충격력 같게 되겠죠. 충격량은 같게 되겠죠. 충격량은 우리가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을 의미하죠. 아랫부분의 면적은 둘이 같게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1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그래프에서 곡선과 시간축 사이의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맞는 보기이고요. 2번 마룻바닥에 떨어진 유리컵이 이불에 떨어진 유리컵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다. 운동량의 변화는 그대로 충격량을 의미하는데 우리 아까 충격량 동일하다고 했죠. 그러므로 2번이 옳지 않은 보기여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를 보게 되면 3번 야구공을 받을 때 글러브 낀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 것과 과학적 원리가 같다.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늘려 충격력을 줄여주어 야구공을 받는 것이므로 원리 같다고 볼 수 있겠고요. 4번 유리컵이 정지하는데 걸린 시간은 마룻바닥에 떨어질 때보다 이불에서 더 길다. 이불에서가 이 시간이 마룻바닥에서보다 시간보다 더 길게 되겠죠. 4번도 올바른 보기이고 5번 마룻바닥에 떨어진 유리컵이 이불에 떨어진 유리컵보다 충격량의 최대값이 여기죠. 최대값이 더 커서 깨지기가 더 쉽다. 이거 당연히 맞는 보이겠죠. 그러므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똑같은 계란 두 개를 같은 높이에서 마룻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렸더니 마룻바닥에 떨어진 계란만 깨졌다. 그림은 이때 계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A랑 B는 똑같은 계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고 했기 때문에 충격량이 동일하겠죠.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것은 이 그래프 아래 면적 S1과 S2가 같다를 의미하고, 우리 A는 힘을 받는 시간이 짧으므로 우리가 힘의 크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B는 힘을 받는 시간이 기므로 힘의 크기가 A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그럼 A와 B가 뭔지 알아보게 되면, A는 이제 푹신한 방석과 마룻바닥 중에 마룻바닥에 해당하게 되겠죠. B는 방석에 해당하게 되겠고, 그래서 A가 더 큰 힘을 받아서 A만 깨지게 되고, B는 작은 힘을 받아서 B는 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기를 보게 되면 마룻바닥이 떨어진 계란의 그래프는 A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그럼 니은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S1이 S2보다 크다. 아까 우리 S1과 S2 동일하다고 했죠. 그러므로 니은 틀린 보기이고, 디귿 계란에 작용하는 평균 힘은 마룻바닥에 떨어질 때가 푹신한 방석에 떨어질 때보다 작다. 평균 힘은 아까 A가 B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번 문제. 위에서 달걀이 바닥과 방석 위에 각각 떨어져 멈추는 동안 달걀이 받은 힘의 크기를 아래 그래프에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그냥 전 문제랑 똑같은 문제이죠. 아마 동일한 달걀을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A랑 B의 그래프 아래 면적은 같게 될 것이고, 그러면 보기를 보게 되면 A의 면적이 B의 면적보다 크다. 둘이 면적 동일함으로 틀린 보기이고, 그 다음 니은 달걀이 바닥으로 떨어진 경우는 B이다. 네, 바닥으로 떨어진 경우는 시간이 짧고 힘이 긴 A가 바닥이 되겠고, B는 푹신푹신한 방석이므로 시간이 길고 힘이 작게 되어 B가 방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A와 B의 면적은 떨어진 달걀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충격량을 의미하고, A와 B의 면적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결국 충격량을 의미하니까 둘 다 같은 의미를 띠게 되겠죠.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번. 그림은 질량이 같고 종류가 다른 자동차 A, B를 같은 속도로 벽에 충돌시켰을 때 충돌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가 받는 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질량이 같고 같은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량이 같게 되겠죠. 또한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가 받는 힘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게 돼서 결국 충격량이 같고, 충격량이 같다는 것은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이 같다는 것이겠죠. 그럼 A는 종류가 아마 딱딱한 종류의 자동차에서 힘을 받는 시간이 짧고 힘이 크고, B는 좀 말랑말랑한 자동차에서 힘을 받는 시간이 크고 힘이 작게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A와 B의 충격량인 그래프 아래 넓이가 같다.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긴 B가 평균 힘이 더 작게 되겠죠. 디귿 A와 B가 충돌 후 멈출 때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똑같은 문제만 나오고 있습니다. 42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유리잔 똑같은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 푹신한 바닥 했을 때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게 된다 라고 나와 있죠. 바로 보기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일단 이 면적 S1과 S2는 당연히 같게 되겠죠. 그러므로 틀린 보기이고요. 니은 나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유리잔이 받은 충격량을 의미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디귿 유리잔이 받는 힘의 최대값은 푹신한 바닥의 경우가 단단한 바닥의 경우보다 더 작다. 푹신한 바닥 이만큼이고 단단한 바닥 이 최고점이므로 당연히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3번. 이건 이제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각각 EV, V의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 M인 공을
스팡만으로 발로 차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가에서 힘 시간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고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6nv로 같다. 즉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6nv로 같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 면적이나 6nv로 같고 우리가 기억에서 구하는 것은 VA 대 VB를 구하면 되는데 VA는 A가 발을 떠났을 때의 속력, 즉 6nv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게 되려면 우리가 발에서 떨어질 때의 속력은 4V가 돼야겠죠. 처음에 2nv니까 나중에 반대 방향으로 4nv가 돼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6nv가 되기 때문입니다. B의 경우에는 처음에 왼쪽으로 nv에서 나중에는 오른쪽으로 5nv가 돼야 되므로 결국 오른쪽으로 5V의 속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VA 대 VB는 4V 대 5V, 즉 4 대 5가 맞게 되겠고요. 니은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지금 A와 B의 충격량은 같게 되겠죠. 근데 A는 지금 T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B는 2T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A의 평균 힘이 B의 평균 힘의 2배가 돼야 이 FTA가 서로 같게 되겠죠. 그러므로 평균 힘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디귿 발로 차기 전과 후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 둘 다 6nv로 같게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충돌과 안전으로 넘어가서 44번 그림은 포수가 글러브로 공을 받는 모습이다. 기억 포수가 글러브를 몸쪽으로 당겨받으면 평균 힘의 크기가 감소한다. 시간이 증가하니까 힘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면 충격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니은 글러브가 공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공이 글러브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 당연히 같게 되겠고요. 디귿 포수가 글러브를 몸쪽으로 당겨받으면 공이 글러브에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힘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얘기해서 정답 5번이고요. 그 다음 45번 그림은 자동차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과 같은 원리를 이용한 사례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에어백이 작동하게 되면 우리가 에어백이 사람이 받는 충격의 시간을 늘려주게 돼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을 늘려줘서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이죠. 즉 충격량을 줄여주는 게 되는 것인데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기억 대포를 쏠 때 포신을 들게 한다. 얘는 그냥 충격량의 FT에서 T만 증가시켜서 전체 충격력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이고 니은 태권도를 할 때 헤드기어를 착용한다. 헤드기어와 마찬가지로 에어백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머리를 충격력을 덜 받게 해줘서 보호하는 역할. 디귿 번지점프의 줄로 잘 드러나는 고무줄을 사용한다. 이거 앞서 예시에서 잘 드러나는 고무줄이어야 힘을 받는 시간이 증가해서 충격력을 덜 받으므로 이것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충동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안전모, 자동차 범퍼 둘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시간 늘려서 충격력 줄이기. 기억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한다. 맞는 보기이고 니은 충돌 시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장치이다. 충격량은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다음 디귿 장천의 총신이 긴 가닥을 설명해주는 원리와 똑같은 해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니죠. 장총의 총신 아까 기억에 말한 대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FT에서 T를 길게 해줘서 전체 충격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47번 그림 가에서 사는 각각 놀이기구인 범퍼카, 에어백 그리고 글러브를 나타내는 것이다. 똑같은 원리죠. T 증가시켜서 F 감소시킨다. 보게 되면 기억 가에서 범퍼는 범퍼카가 충돌한 시간을 늘려준다. 맞는 보기이고 니은 나에서 에어백은 사람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줄여준다.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력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니은 틀린 보기이고 디귿 다에서 공이 정지할 때까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글러브와 맨손으로 공을 잡을 때가 같다. 맨손으로 잡으면
글러브로 받을 때보다 시간이 길게 되므로 우리가 시간이 짧아지게 되므로 F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평균 힘의 크기는 더 커지게 되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 이것도 똑같은 문제 같은데, 자동차의 범퍼는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차체에 비해 쉽게 변형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자동차의 범퍼 앞부분에 단단한 철제 보드를 달면 충돌할 때 오히려 위험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쉽게 변형될수록 이 찌그러지는 시간을 벌게 해주는 거죠. 결국 이때는 시간을 늘려주게 돼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것이고, 철제 보호대가 있으면 철은 이제 잘 찌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면 쾅 하고 짧은 충격 시간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충격력은 강해지게 돼서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까닭으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죠. 우리가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인다. 네. 49번 미끄러진 얼음판 위에서 철수가 마주보고 있는 영희를 밀었더니 철수도 뒤로 밀려났다. 이런 현상과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 이거는 작용반작용 현상이죠. 우리가 철수가 영희를 밀게 되면 영희도 똑같은 힘으로 철수를 밀어주게 되므로 철수가 뒤로 밀려나는 게 작용반작용의 원리입니다. 기억, 경사를 오르는 사람은 우리가 발로 이 경사를 밀게 되면 똑같은 힘으로 이 경사 바닥면이 우리 발을 앞쪽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경사를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얘도 작용반작용이므로 기억 맞는 보기이고, 니은 안전띠를 맨 이유, 안전띠는 우리 관성의 법칙으로 매는 것이죠. 차가 갑자기 멈추면 몸은 앞으로 쏠려 나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 안전띠를 매주는 것입니다. 디귿 추진되는 로켓은 공기를 이쪽으로 발사하여 우리가 공기가 로켓을 작용반작용으로 밀어주게 돼서 로켓이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술형 50번 그림 가는 수평한 얼음판에서 질량 60kg의 선수 A와 질량 40kg의 선수 B가 각각 6m/s,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2초일 때 A는 B를 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밀기 전후에 두 선수의 운동 방향은 같다고 나와 있고, 밀고 난 후 A의 운동 방향과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2초에서 A가 B를 밀어줬더니 B가 속력이 2에서 5로 변했죠. 그러면 B의 운동량은 80이었는데 오른쪽으로, 나중에 운동량은 B의 운동량이 40kg에 5를 곱한 200이 되겠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120이 되겠죠. 왼쪽으로. 그러면 A는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방향만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120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게 됐죠. 다시 A는 그럼 방향만 반대고 똑같은 크기의 운동량의 변화량, 똑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적용되게 되어서 처음 운동량이 360인데 그러면 우리가 왼쪽으로 120의 운동량을 받게 돼,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게 되면 나중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240이 되겠죠. 그러므로 A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 될 것이고, 속력은 240이 60kg 곱하기 V 이므로 V는 4m/s이다 임을 알 수 있고, 즉 속력은 4m/s로 운동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1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2m/s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의 물체 B를 6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4kg인 물체 A가 뒤따라가는 모습이다. 그림 나는 A와 B가 충돌한 후 A는 V의 속력으로, B는 8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이다. 1번 충돌을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주면 되겠죠.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 오른쪽으로 16에서 처음 운동량 오른쪽으로 4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12kg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2번 충돌 후 물체 A의 속력 V를 A가 받은 충격량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지금 문제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B가 충격량을 오른쪽으로 12만큼 받았죠. 그럼 A는 충격량을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만큼 왼쪽으로 12만큼 받을 것입니다. 우리 A는 결국 초기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24였는데 나중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그러면 12가 되겠죠. 결국 이때 A의 속력은 12란 운동량이 4kg 곱하기 속력이므로 V는 3m/s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문제에서 충격량이 아니라 만약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게 되면 그때는 두 번째 솔루션 A와 B의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오른쪽으로 24, 오른쪽으로 4, 즉 28이 되겠죠. 즉 28이라는 값은 A와 B의 나중 운동량의 합, 나중 운동량은 A가 4V, B가 16이므로 4V 더하기 16이 돼서 결국 V는 3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운동량의 보존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추가로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 52번 문제. 그림은 수평만 위에서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5kg의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에서 10초 동안 물체의 이동 거리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럼 이 운동량에서 우리가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속도의 시간 그래프가 되겠죠. 결국 속도의 시간 그래프는 똑같은 기형에서 20을 5로 나눠준 4 m/s가 되겠죠. 원래 0초에서 10초 동안 물체의 이동 거리는 0초에서 10초 동안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아래 면적과 같게 되므로 결국 20m가 됨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53번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초기 속도 3m/s로 운동하는 질량 2kg의 물체에 일정한 힘 F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시간에 따른 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1번 시간이 3초일 때의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몇 m/s인지 구하여라. 3초일 때 우리 운동량이 18이라고 했기 때문에 18은 2kg 곱하기 속력, 즉 속도, 즉 속도는 9m/s임을 알 수 있겠고 2번 나에서 시간 0초에서 3초가 될 때까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몇 m/s 제곱인지 구하시오.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므로 가속도 3초 동안 우리 초기 속도 3m/s에서 나중 속도 9m/s에서 초기 속도 3m/s를 뺀 속도의 변화량이 되므로 결국 2m/s 제곱이 되겠죠. 속도의 변화량분의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네. 그 다음 3번 초기 속도 3m/s로부터 물체가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 즉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주면 되고 그 크기는 운동량이 6에서 18로 변했기 때문에 12N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속력 40m/s로 벽을 향하여 수평으로 날아온 질량 0.2kg의 야구공이 충돌한 후 20m/s의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다. 이때 충돌한 시간은 0.1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1번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주면 되겠죠. 초기 운동량 오른쪽으로 8에서 나중 운동량 왼쪽으로 4이므로 방향 고려를 꼭 해줘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 고려를 해주게 되면 운동량 변화량은 12N가 되겠죠. 그리고 이 뉴턴세크라는 거는 킬로그램 미터/s랑 동일한 단위이므로 어떤 것을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야구공이 벽과 충돌할 때 야구공에 작용한 힘의 평균값은 얼마인가? 우리 받은 충격라인 크기 12라는 값은 힘의 평균값에 시간을 곱한 값인데, 그게 시간이 0.1초이기 때문에 0.1F와 같다. 그 식에서 우리가 F는 120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55번, 그림은 질량이 100g인 공을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2초 동안 낙하하여 지면과 충돌한 후 10m/s의 속력으로 위로 튀어오른 것을 나타낸 것이다. 네, 그럼 1번, 공을 떨어뜨린 높이를 구하시오. 우리가 2초 만에 지면과 낙하했다고 하였죠. 그러면 2초 동안 간 거리가 공이 떨어뜨린 높이가 되겠고, 자연낙하 운동에서 S는 2분의 1 G T제곱이 되고, 그게 5T제곱에서 T가 2이므로 결국 20m가 공이 떨어뜨린 높이가 되겠죠. 2번,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 우리가 질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도만 구해주면 되는데, 속도 값은 다시 자연낙하 운동에서 GT와 같기 때문에 10m/s 제곱과 시간은 2초 동안 낙하했기 때문에 20m/s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운동량의 크기는 MV이므로 우리가 100g인 공은 0.1kg, 또 V는 20이기 때문에 2kg/m가 되겠습니다. 3번, 충돌 과정에서 지면이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충돌 직전의 운동량은 아랫방향으로 2, 충돌 후의 운동량은 윗방향으로 1이 되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3이 되겠죠. 그러므로 충격량의 크기도 3 뉴턴세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56번,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정지에 있던 물체 A를 일직선상에서 운동한다. 그림 나는 A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망치와 벽은 A 각각 T0, 3T0 동안 힘을 작용하였다. 이때 속도의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향이 바뀌었음을 뜻한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A가 망치와 벽에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의 비율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망치가 A에 준 충격량을 구해주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이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두게 되면 이때 우리가 망치가 충돌하게 되었죠. 그럼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0에서 3mv0로 변했기 때문에 3 망치의 경우 3mv0가 충격량이 되고 그 값이 F1 곱하기 T0가 되겠죠. 결국 우리가 F1은 T0분의 3mv0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 벽에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처음에 3mv0였다가 나중에 마이너스 2mv0, 즉 5mv0만큼의 충격량을 받게 됐죠. 즉 5mv0라는 값은 F2 곱하기 시간이 이때는 3t0를 해주게 돼서 우리가 F2는 3t0분의 5mv0가 되게 됩니다. 결국 F1 대 F2는 3 대 3분의 5, 즉 9 대 5가 돼서 정답 9 대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7번, 그림과 같이 72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질량이 1000km인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5초 만에 정지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5초 동안 자동차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주게 되면 되는데, 나중 운동량은 0이므로 초기 운동량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운동량 절대 이 72km/h로 해주면 안 됩니다. 72km/h를 m/s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72km를 1아워 동안 가는 것이죠. 즉 1아워는 60분은 이제 3600초이기 때문에 3600초 동안 72km, 즉 72000m를 간 것입니다. 그럼 얘는 약분을 해주게 되면 20
20m/s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0m/s로 환산시킨 후에 계산을 해주게 되면 공이 처음 운동량은 1000kg인 물체가 20m/s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2만 kg/m의 운동량을 가지게 되고,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중에는 정지하기 때문에 충격량 또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5초 동안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 정지하는데 5초가 걸렸고 우리가 받은 충격량은 2만이 되겠죠. 이 2만이라는 시간이 F를 5초 동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F는 4000N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 4000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8번, 그림은 골프 선수가 스윙을 하기 전 기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선수가 스윙을 하여 50N의 일정한 힘을 0.1초 동안 골프공에 작용하였다면 골프공은 몇 m/s의 속도로 날아갈지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선수가 공에 준 충격량을 먼저 구해주게 되면 충격량은 FT, 즉 50N을 0.1초만큼 주면 5N만큼 충격량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격량 5라는 값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처음에 정지했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과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과 동일하고, 결국 그 값은 100g, 즉 0.1kg인 골프공이 V의 속력으로 날아갈 때의 운동량과 같게 되므로 우리가 V는 50m/s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0m/s이고요. 그 다음 59번, 그림 가와 나는 질량이 같은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 속에 각각 떨어뜨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가에서는 달걀이 깨졌고 나에서는 깨지지 않았다. 1번, 위 가와 나의 상황에서 달걀의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우리가 가와 나의 충돌 전 속도의 크기는 당연히 동일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동일. 그다음 가와 나의 충돌 후 속도의 크기, 얘는 둘 다 충돌 후에는 정지하기 때문에 0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달걀의 질량도 서로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달걀의 질량이 동일할 때 속도의 크기가 전후가 같게 되면 운동량의 크기도 전후가 같게 되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또한 둘이 같기 때문에 결국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게 되겠습니다. 2번, 달걀이 단단한 바닥에서는 깨지고 푹신한 바닥에서는 깨지지 않는 이유를 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첫 번째 조건,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의 관계.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 자체로 충격량과 동일하다 라는 거 알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충격량과 충돌시간, 충격력 사이의 관계. 우리 충격량은 충격력의 충돌시간을 곱한 것과 같게 되겠죠. 세 번째, 가와 나의 충돌시간, 충격력을 비교. 가와 나에서 우리 가는 딱딱한 바닥이므로 충돌 시간이 낮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충격량은 둘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 다시 가는 충돌 시간이 적게 되고 나가 충돌 시간이 가보다 길게 되므로 결국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 동일하게 되려면 가는 충격력이 높아야 되고 나는 충격력이 작게 되겠죠. 그러므로 가에서의 달걀이 힘을 나에서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가에서는 깨지게 되고 나에서는 깨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 60번 문제,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1kg인 수레가 완충장치가 있는 벽을 향해 운동하다가 충돌하는 모습을 나는 충돌하는 동안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레가 충돌하는 동안 완충장치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 즉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되겠고,
운동량은 처음에 1kg가 0.6m/s이므로 0.6에서 나중에는 정지하기 때문에 0으로 변하기 때문에 결국 충격량의 크기는 0.6kg/m/s 혹은 Nm/s가 되겠죠. 정답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0에서 0.3초까지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우리 충격량이 0.6이고 그게 F라는 힘의 크기로 0.03초 만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F는 20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답 F는 20N이 되겠습니다. 다음 61번 문제. 이거 아까 본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데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평면 위에서 각각 2V, 3V로 날아오는 공을 발로 찼다. A, B의 질량은 2M, M이고 나는 힘 시간 그래프를 각각 나타낸 것이고 그 면적은 10MV로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고 그 충격량은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하죠. 1번 공을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의 몇 배인지 설명하시오. 우리 충격량이 둘이 동일하고 받는 힘을 받는 시간이 A가 B의 2분의 1배이죠. 그러면 받는 힘의 크기는 A가 B의 2배가 돼야겠죠. 그러므로 충격량이 동일할 때 FT인데 우리가 T가 B가 A의 2배이므로 F는 2분의 1배가 돼야 충격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정답 2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2번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A와 B에서 공의 속력의 B를 구하시오.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이 둘 다 10MV로 같기 때문에 먼저 A의 경우에는 처음에 왼쪽으로 4MV였을 때 운동량 10MV를 받게 되면 나중에는 오른쪽으로 6MV가 되겠죠. 그리고 질량이 2M이므로 결국 속력은 3V가 되겠고 B는 초기 운동량 왼쪽으로 3MV면 나중 운동량 오른쪽으로 7MV 되고 결국 질량이 M이므로 속도는 7V가 되겠죠. 그러면 A와 B에서의 속력의 V, VA 대 VB는 3V 대 7V, 즉 3대 7의 비율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대 7이 되겠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 62번. 다음은 자동차의 안전장치 중 하나인 크럼플 존에 대한 설명이다. 자동차에는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잘 구겨지도록 크럼플 존이 존재한다. 자동차가 관성을 멈추지 못하고 충돌을 하는 경우 이 크럼플 존이 구겨지면서 물체와 자동차의 우리 계속한 거랑 똑같은 거죠. 충돌 시간을 늘려 충돌 시간이니까 충돌만 나오면 되겠죠. 시간을 늘려 탑승자가 받는 평균 힘을 줄여서 탑승자의 안전을 지킨다. 다음 가는 크럼플 존이 잘 작용하는 자동차와 나는 크럼플 존이 잘 작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힘 시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은 충돌과 힘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1번 해결했고 2번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러면 충돌 시간이 더 길고 힘이 더 작은 쪽이 크럼플 존이 있는 것이겠죠. 그럼 B가 시간이 더 길고 힘이 더 작기 때문에 가가 되겠고요. A가 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